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1분 막 넘어섰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없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께 드릴 첫 질문은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심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 재판에 이러저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이렇게 공소장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언 유착 의혹이다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런저런 공모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하지 않은 걸까요? 적시하지 못한 걸까요?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증거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럴 거면 그 당시에 왜 핸드폰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참 몸싸움도 하고, 그다음 수사심의위원회도 하고, 또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특임 검사까지 임명을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기소에서는 한동훈 검사 이야기를 전혀 못 넣었단 말이에요.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자신감이 있는데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페이크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예. 어쨌든 간에 이동재 기자가 보낸 편지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사해 보면은 또다시 어떻게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영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장성철 소장생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서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추미애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쫓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추미애 장관에게 상당한 데미지가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동재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비협조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처음 피의자 조사도 아직까지 종료하지 못한 상태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읽고 확인했다. 이런 서명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적시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도 참 우리말의 차이가 드러나죠. 시청자 여러분, 검찰은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적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 왜곡해서 부르는 걸 자제해달라. 그리고 권언 유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 권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권력과 언론의 유착, MBC의 보도 나오게 된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어떻게 보면은 역공에 나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권언 유착의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철 VIK 대표의 당시의 변호사가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언제요? 지금 현재도 지금 변호사입니다. 대표 변호사거든요. 최광욱 변호사가 2월 말에 그 최광욱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황희석. 예, 황희석. 예. 황희석 변호사랑 황희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 앞에 얘기한 거는 수정을 하셔야죠. 예, 잘못입니다. 황희석 변호사랑 최광욱 의원이 3월 11일 날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예. 윤석열 개검 깨부수러 간다. 유시민 장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작전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열흘 후에 M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권과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이것은 권언 유착의 의혹이 있다. 이동재 기자가 결국에는 MBC 기자의 그러한 어떤 녹취록
그리고 그런 함정 수사에 의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사에 대해 그런 건원 유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본인을 향한 검언 유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 것은 상당히 부당을 하다라고 계속 주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팩트체크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이철 씨의 변호인이 아니라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네. 해야 될 것 확인해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에 이 작전이라고 써놓고 작전하는 사람 있는가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동재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이 만났던 녹취가 했던 이런 상황들을 이 페이스북에 작전이라고 쓴 것들보다도 훨씬 더 의욕적인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 장관 그 사태 때부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검찰에서 언론에 통해서 이제 공포가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수사가 되고 이 상황에서 이동재 기자가 물론 뭐 이게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동재 기자가 28건에 29개의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정황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정황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핸드폰도 수사가 안 됐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검찰의 조사를 한번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중원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검사는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막 저항을 하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더 생겼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전화를 하려고 비밀번호를 푸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 뭐 저항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쪽의 주장에 대해서 마치 몸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넉 달 동안 서울중앙지 수사팀이 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 수사는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을 적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애초 이 수사가 갖고 있던 전체적인 틀 이게 무리였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 부분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결국 지난 넉 달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몸싸움 그리고 검찰 내부 갈등 불거지면서 검찰만 상처를 입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번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판단은 이것은 검언 유착,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라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검언 유착 프레임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태 때 보면은 수많은 별건 인지 수사들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관행들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법률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런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검찰의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에 넘겨지고 나면은 그 사안과 관련한 적어도 강요미수, 공모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는 진행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별건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힘들다. 그러면 이동재 전 기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 전에 KBS에서 오보가 나갔는데 그 오보의 경위가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 의혹을 먼저 검찰에서
수사팀이 해명해주지 않으면 나는 또 수사에 협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2달 넘게 수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할 만큼 수사가 부실한 겁니다. 녹취록 외에는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정치적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작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에 여러 가지 정말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측근감사기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검사들끼리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KBS에선 오보를 사과하는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요, 검찰, 법무부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이것은 사법부 불신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진웅 수사팀장이라고 하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검찰 구성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마 이 몸싸움 직후에 올린 글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공소장을 보면은 정진웅 부장검사의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의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당연히 예상이 들어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놓고 틀을 놓고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고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 증거를 확보한 것을 수사심의위원회 네. 또 공소장 이런 데다가 왜 적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성급하게 열린 측면도 있고요. 앞에서 그 추미애 장관과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원점의 초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법률적인 권한 유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상황 이전에 관행적으로 왔던 의존적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검언유착이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수사를 진행해가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게 법률적 상황으로 다시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있었던 관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개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도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강요미수도 그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해를 느낄 만큼의 그런 압박이나 협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영장 심사 판사가 또 이렇게 또 적시를 한 것,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기자가 정말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불어라라고 이렇게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 공모를 했다면 이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조사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공범으로 적시도 못하고 기소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상당히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 이중잣대다. 아니면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요, 검사들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갖고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이철이라는 분한테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도 해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쨌든 간에 정황적인 이 증거는 있는 거고요. 요 정황적 증거에 바탕하에서 한동훈 검사를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적 상식으로서 충분히 의심의 거리가 되었던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향후에 법률적 처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다, 나쁜 관행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강욱 의원, 황희석 변호사 그분들이 했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그러면 그건 조사가 안 합니까? 그거는 의혹이고 그건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고 그래서 봐야 제가 됩니까? 말씀드린 게
50보와 100보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범죄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와 페이스북이라는 노출된 상황에 대해서 작전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느낌의 차이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KBS 오보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KBS 9시 뉴스 책임자들 사장을 포함해서 보도본부장 포함해서 고발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고 또 미디어 연대라고 하는 데서도 MBC 임직원들 6명을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고발을 했다.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검찰에서 수사팀 배당해서 또 이걸 수사할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 있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리겠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진행했고 재판에 넘겨서 유죄가 선고됐던 국정농단, 그 사법농단은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법농단,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에 그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이죠. 민주당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 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마찰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 이제 취임하는 자리에서 했던 그 연설문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좀 과도하게 표현을 했죠. 이게 우리 정부든 아니든 간에 정확하게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이 선출되지 않은 그 임명직 공무원이 쉽게 할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자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재라고 한다면 이제 공무원이 저런 독재 시절이면 저런 이야기하면 바로 잘리죠.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체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나 파시즘을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뭐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장도 뭐 41%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사퇴, 또 강한 비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인 통합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지키려 하고 있고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당의 사퇴 요구, 통합당에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형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변수는 기정사실화해서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최근에 나왔던 대선주자 지지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보수 야권의 선두주자다. 이낙연, 이재명 1등, 2등.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또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보수 야권에서는 뭐 홍준표 전 대표 압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높다. 항상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말이죠. 저희가 리얼미터 것을 보내드리는데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오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최근에 추세를 한번 볼까요? 이낙연 의원은 지지율이 좀 하강하는 추세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사에 포함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6월부터 포함했는데 어쨌든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몸을 담갔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 이미 정치에 몸 담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헌법, 그다음에 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이런 큰 담론을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할 얘기긴 하지만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 큰 담론을 얘기한 것을 보면요. 나는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으로 저는 솔직히 읽혀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옷, 검사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면은 나를 한번 맡겨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저렇게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치든 아니면 올해 12월 전에 그만두든 정치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잘 어울릴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도 큰 숙제와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권과 민심에서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텐데 그런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통합당 대선 후보로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현직 검찰총장이 그런 말하는 건 실례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대선 후보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윤 총장 본인 의사에 달렸습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현직 검찰총장이 뭐 내가 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과거에 안대희 검찰총장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 그분도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제 바로 싸그라들었어요. 안대희 검사장이죠. 검찰총장은 하질 못했고요. 네, 대법관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검찰총장이라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분이 지지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저항을 했어요. 그 저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 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을 수도 있고 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슈가 된 측면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놓는 순간에 저는 이분의 그 관심도나 이슈에 대한 이 선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도는 완전히 소멸할 거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뭐 저도 기자로서 그동안 또 방송을 하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재밌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로 일했을 때 국감장에 나와서 뭐 상급자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윤석열 검사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사야말로 진정한 검사다. 환호하고 지지하고 열광했고. 대꾸주자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 발표가 나고 그랬는데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이건 주장입니다.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뚜렷한 범죄 혐의도 없는데 어거지로 수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 버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지도자의 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나라 지도자의 할 역할이지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런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진영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벗어나서 정치인의 옷을 입었을 때 양 진영으로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권에서 지금 본인들이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저런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는 분이 이 나라를 한번 맡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박진영 부대변님께서 예측을 하셨던 거와는 반대로 이분의 인기는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올라갈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장설정 수장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창 전 총재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총리로 있으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일종의 항명을 또 한 거죠.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총리인 나를 배제하고 뭐 직접 대통령이 한다거나 이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놀라웠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렇게 자신에게 항명했던 이회창 전 총재를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 영입을 해서 15대 총선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검찰총장인데 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상황이 역설적이다는 그 당시에 YS의 이제 상도 동계 일부가 붙어가지고 이회창 대표를 모시고 대선까지 치렀어요. 예. 이런 상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쪽이 여당에서 있다가 야당에서 있다가 이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는 핵심 지지층이 없는 겁니다. 이 공중에 이제 부유하는 지지도라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한 번의 위기만 있으면 이 지지도는 바로 꺼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비리를 수사하고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예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오히려 역으로 조사를 받는다. 수비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약간의 사소한 것이라도 나온다. 그럼 바로 저는 지지도가 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검사장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찰 간부들을 대거 한직으로 인사 발령을 냈었는데 내일 인사에서는 또 어떤 인사가 나오게 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지 검찰 조직에서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